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 필기, 산업 디자인 일반, 핵심 정리 7,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의 발전 단계는 모방 단계, 수정 단계, 그 다음에 적응 단계, 혁신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모방 단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형태,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로 후진국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수정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능은 변경시키지 않고 형태의 일부만 수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용도와 형태로 재창조하는 경우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혁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형태와 기능으로 재창조하는 경우로 선진국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계들을 여기에서 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리디자인과 리스타일링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 좀 구분해서 보시면, 리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제품을 개량하고 개선하는 디자인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리스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은 같고 외관을 변경한 디자인을 우리가 리스타일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디자인의 아이디어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어떤 새로운 대상물을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발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대상물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예측하거나 그런 문제들을 확인하는 단계를 여기 확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에 대한 예상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를 한다던가, 자, 그러한 개발할 디자인 대상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연구조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모아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를 거칠 수가 있겠죠. 그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이 개발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착수하는 단계가 개발 단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발의, 확인, 연구조사, 분석, 종합평가, 개발, 전달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디자인의 발상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발상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리고 항상 수시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보고 꼭 기억해 둬야 되는 이제 이 발상법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스 오스번에 의해서 1930년대 후반에 제안된 아이디어 발상 방법입니다. 이 발상 방법의 특징은 그룹의 어떤 제약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으로서 4대 규칙을,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켜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4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비평은 금물이며,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질보다는 양을 많이 추구하고요. 그 안에서 다시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이디어 디자인을 발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자유로운 아이디어 발상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꼭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네틱스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를 합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연관시키거나 아니면 관련성을 찾아내는 그런 아이디어 발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추 방법으로는 직접적, 의인적, 상징적 유추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고등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는 사회자만 알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은 주제를 모른 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마음껏 생각하는 아이디어 발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 주제와 상관없는 사실로부터 발상으로 시작해서 문제 해결까지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유추 발상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입출력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맞춰서 그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크리스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관련된 항목들을 나열을 쫙 하고 그 안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다시 검토하고 그 검토한 내용으로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열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을 먼저 찾아내고 이것들을 쭉 나열해 봄으로써 거기서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점열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점, 문제점이 되는 것들, 결점, 제거할 것들을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희구성 열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희망적 열거법이라고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바라는 사항, 희망하는 점을 열거하고 그 안에서 힌트를 얻어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분석법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제품에 관련된 문제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찾아서 그 안에 문제들을 다시 아이디어로 구상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발상 방법들은 종류가 되게 많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네틱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형태와 기능,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신미성, 이런 독창성,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만들고 계획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색채나 질감, 재료, 그런 기술 같은 것들, 가격 같은 것들을 디자인 요소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고객 분석도 하고 경쟁사 분석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를 우리가 계획 수립이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셉트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자인되는 제품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콘셉트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그것들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시화시켜주는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제 완성 예상도라고 해서 어떻게 구현이 될 건지를 확인을 해 보는 단계가 이 렌더링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들을 양감이나 부피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완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제작해 보는 것을 모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설계 작업을 거치는 거를 우리가 도면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것들을 3차원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는 모델링 단계,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종 평가를 하는 단계가 결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품화가 진행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제품 디자인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잡고 컨셉트를 수립하고 시각화 시켜주고 그것들을 완성 예상도로 만들어 보고, 자, 그 다음에 실제 동일하게 제작해 보고 그것들을 도면화를 거쳐서 상품화로 만들어지는 이 프로세스 과정을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제품 디자인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계획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종합한 것들을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는 그 앞쪽 부분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스케치 단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거치게 될 텐데요. 이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그린 밑그림이다 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펼쳐가는 작업으로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렇게 계획했던 내용들을 의도된 형태대로 전개시키는 것을 우리가 스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집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런 평가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케치라고 하는 종류를 한번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정밀도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스크래치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스케치예요. 그래서 프리핸드 선을 가지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상시켜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화 형식으로 간략하게 그리는 그림을 스크래치 스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러프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계략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린 러프 스케치들은 서로 비교 검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밀한 스케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라든가 형상, 재질, 패턴, 색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된 스케치를 스타일 스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고 요 명칭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게 이 부분이죠. 제품을 디자인하는 과정 중에서 실물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완성 예상도다. 그래서 앞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도 완성 예상도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이것은 렌더링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음영이나 재질감 이런 것들, 그림자, 윤곽,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재료 중에서도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종이에 젖어 들어갈 수 있는 거, 마커나 수채화나 포스터 컬러, 잉크 같은 거는 습식 기법에 포함이 되고요. 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필이나 색연필, 파스텔, 크레용 등을 사용을 하는 거를 건식 기법이라고 하겠죠. 이것들을 같이 쓰는 것들을 우리가 혼용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면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이것도 3단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 러프 모델, 프리젠테이션 모델,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하는 요 세 단계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3차원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해서 형태와 구성 재료, 표면 처리 이런 것들도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입체화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러프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자, 러프 모델은 스터디 모델, 컨셉트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자,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 디자이너 자신이 전개하는 아이디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만들어 놓는 그런 계략적 모델을 러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들 중에서 내가 어떤 다른 제품이라든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들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시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모델을 프리젠테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젠테이션 모델은 더미 모델 또는 제시용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거의 실무가 같은 형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제시할 목적으로 만드는 거를 프리젠테이션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완성품과 가깝게 만드는 모델을 플로토타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모델은 워킹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게 또는 작동되게 하는 모델로 완성품과 거의 같게 외관뿐만이 아니라 기능까지도 거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주는 모델을 플로토타입
타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러프 모델이라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스터디 모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프리젠테이션 모델이라고 하기보다는 더미 모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플로토타입 모델도 워킹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문제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특히 이렇게 세 단계 중에서도 우리가 그 외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명칭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문항을 좀 풀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